그걸 집에다 쌓아놓았다는 거는 검은 돈이에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8일이고요. 이번 주에는 하도 이 사건이 많아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윤 대통령 나와가지고 이제 사실은 저는 사우디 왕자 빈살만에 대해서 취재진이 물어볼 줄 알았는데 오늘까지 또 MBC 탑승권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참 언론이 참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요약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 게 아니고 국가의 어떤 재산이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MBC를 거부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반론을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쨌든 대통령이라는 건 한 나라에 5년 동안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 우리나라의 전체에 있던 이용물은 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이제 여름철에 예를 들어서 펜션 같은 데 예약하고 하죠. 근데 이제 펜션에는 이제 관리인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관리인이 이제 손님이 왔는데 MBC 그런 손님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뭐 방을 쓰레기처럼 만들고 기물 파손을 하고 그러고 나면 그 관리인이 다음에 예약을 할 때 받아주겠어요. 똑같은 이치로 보시면 돼요. 어떤 그 시설물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국익을 저해하는 그걸 막기 위해서 관리인은 탑승 거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요약하시면 간단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완전히 그냥 떠들고 난장 피우고 어떤 사업에 손실을 주는 사람은 예약을 안 받아주고 다시는 받아주질 않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 가지고 그냥 아직도 이렇게 떠드는 언론을 보고 MBC 뭐 오늘 보니까는 이제 그 김성환 의원인가요? 국민의힘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매운동이 시작됐다. 그건 사실 제가 한 달 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광고 내는 기업체들 세무조사하고 그다음에 광고 불매 쪽으로 가게 되면 어쨌든 책임을 가장 국익을 어쨌든 언론이라든지 어떤 뭐 좌우든 간에 모든 게 다 국익의 우선이에요. 또 하나 얘기해 볼까요? 그 김건희 여사 얘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 빈곤 포르노라고 그러고 저는 사실 굉장히 좋게 봤어요. 정말 제가 사주를 이제 몇 번 풀어봤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님은 굉장히 되게 착한 사주예요. 물론 이제 일주가 병화일주기 때문에 약간 남자 기질이 있으면서도 토가 좀 많기 때문에 좀 욱하는 성격은 있어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확 질러대는 건 있지만 한 30분 지나면 마음이 짠해지고 굉장히 엄마한테 효도하는 사주예요. 그럼 사주를 잠깐 제가 좀 풀어본 지가 오래됐으니까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 거는 이제 보시면 김건희 여사 사주를 볼 수 있는데 운을 조금 알려드리려고요. 이게 이제 전화위복이 되는 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풀어드릴게요. 김건희 여사님 같은 경우는 불이 조금 강한 불이 있고 그 다음에 땔감이 사실은 없는 사주예요. 거기에 임자, 물이 조금 있고 흙이 되게 많은 사주예요. 이 땅이 이렇게 흙이 많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또 금이 없는 사주예요. 사실상 이 사주는 윤 대통령 같이 궁합이 좋은 남자를 안 만났으면 자식을 굉장히 난산하는 사주고 또 이 물을 다 없애는 그런 사주예요. 그 남편을 좀 친다 하는 그런 사주예요, 사실은. 왜냐면 이 불이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땔감이 이제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본인한테는 남편,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 체면. 그 다음에 이 토가 이제 본인한테는 자식, 그 다음에 사업체, 진로, 표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금이 이제 재물에 해당하는 거고 아버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주에서 불이 강하면 예를 들어서 이 토를 뜨겁게 하겠죠. 이 뜨거운 땅을 물에다 부으면 어때요? 이 물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이 남편이나 남자나 관, 이 토가 들어올 때 항상 구설수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 달에도 전달 10월 달에 이제 술토가 들어와 있었죠. 이 술토가 들어오게 되면 이 땅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운에서 인술합파하니까 불까지 강해진 상태에서 뜨거운 이 흙을 갖다가 이렇게 물을 부어버리면 이 물이 없어지니까 명예손상이나 이제 구설에 휩쓸리게 되는 그런 운이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그것도 예언을 한 적이 있고. 근데 이제 이번 달부터는 어떠냐? 이 사주에서는 사실은 조금 풀어드릴게요. 이 사주는 불이 강하면 예를 들어서 이 땅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럼 이 고기를 구워 먹으려면 비가 와서 이 돌판을 식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물이 나무를 생해줘서 오행을 순환시키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운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그러면 어쨌든 이 나무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건 소중한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나무가 필요하니까 엄마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문서를 되게 소중히 여기고, 뭔가 배우고 익히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목이 약한 사주들은 이 목은 신경, 근육, 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잠뽀예요. 왜냐하면 간의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잠을 많이 자야지만이 멍 때리지가 않는 사주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이 없는 사주들은 또 신경이 예민하면 아예 또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많이 시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이 없는 사람들은 영이 이렇게 잘 들어오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주는 이제 목 기운을 얻어야지만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나쁜 거를 다 없앨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물이 있어서 이 땅을 식혀주면서 나무에다 물을 공급해줘야 뿌리를 내려서 이 땅을 제압을 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편 복이 있고 남자 복이 있고 본인 자체로는. 근데 이제 만약에 궁합이 나쁜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이 토가 이렇게 엎어지면서 이 물을 다 없애기 때문에 운의 기복이 조금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이 토가 들어올 때는 항상 이 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구설수에 항상 피말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름을 이제 개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은 사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저 같으면 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이 목에 해당하는 거는 기억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 리을이 예를 들어서 화에 해당하는 거고, 미음, 비읍이 물에 해당하는 거고, 시옷, 찌읒, 치읓이 금, 이응, 희응이 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김건이라는 건 김자는 목이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건자도 좋아요.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끝자가 희응이응 토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건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면 이 토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꾸 구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개명할 필요 없이 그냥 김건이라고 하면 돼. 김건. 김건이라는 이름을 자꾸 들어야 되거든요. 이름은 내가 부르면 기가 빠지는 거고, 자꾸 들으려면 핸드폰에다가 윤 대통령이 자꾸 불러주는 것도 좋지만 노상, 바쁘신 분이 노상 어떻게 불러주겠어요. 그러면 핸드폰에 녹음을 해서 자꾸 이렇게 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요건 이제 비방인데, 예를 들어서 목에 해당하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런 한자가 있어요. 상형 문자가. 그거를 써가지고 몸에 지니게 되면 이 목을 70% 정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땅을 완전히 제압을 하기 때문에 구설이나 관제수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번 달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번 달이 신해예요. 이번 달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한 20일부터 시작이니까 오늘이 18일이니까 이틀 후부터는 이 물이 들어오면, 이 물이 이제 필요한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금 대운이 임목이란 말이에요. 나무가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인해한목해가지고 남편, 관, 명예로 인해서 문서를 만들어주고 이 목이 강해지기 때문에 전화위복이 되는 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있죠. 제가 이제 제목에서도 조선 제1검이 발본세권에서 일도양단, 롤, 민들레들을 다 쳐낼 거예요. 잡초들을. 근데 한동훈 법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한동훈 장관 사주는 이제 나무인데 물이 조금 부족하고 지하수가 없고 햇볕이 강하고, 이 사주도 또 땅이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10월 달에는 이 땅이 들어오니까 약간의 구설에 휘말릴 수 있지만,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햇볕이 강한데 나무 한 그루인데 말라 있잖아. 근데 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운은 최고의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 달 이슈가 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할 만한 거, 그 농내라고 이제 저도 뉴스에서 봤는데, 뭐 집에 가니까 압수수색 한 뭐 6천인가 5천인가 뭐 뇌물을 받아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니까 집에 그러니까 수억 달러가 노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국민들이 생각하긴 그렇잖아요. 요즘 금리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4.5에서 거의 5%까지 되는데 1억만 전기요금으로 넣어놔도 이자가 얼마예요? 그걸 집에다 쌓아놨다는 거는 검은 돈이에요. 그건 오늘 아침, 어제까지는 이제 법원에서 이 돈에 대해서는 압수를, 이게 영장을 안 내줘서 압수를 못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걸 전부 압수해 갔더라고요. 참 국회의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이제 정당한 돈 같으면 일반 국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죠. 정당한 돈은 은행에 넣어서 이자 받지, 그걸 왜 집에다 쌓아두고 있겠어요? 그것도 옛날 민주당 최고위원 위치에 있던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비리가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 연관돼가지고 집에 압수했더니 돈다발이 막 나와. 거기에 연관되는 또 국토부 장관 또 옛날 김현미 아주 우리나라 이제 아주 부동산 정책을 망친 그런 여자분인데 제가 작년에 한번 그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김현미 사주를 풀어본 적이 있는데 항상 12월 달하고 1월 달 되면 김현미 사주 같은 경우에는 역행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제 이민 신의 정사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도 이제 목이나 화가 들어올 때 운이 좋았는데 지금 사실 대운은 목화 계속 이제 화운으로 살았어요. 그 다음에 목이 들어와서 국토부 장관이 됐는데 지금은 땅이 들어와 있어요. 땅이 들어온다는 건 힘이 빠지는 운인데 12월 달 되면 눈보라 갇혀요. 불이 꺼지기 때문에 김현미 장관도 약간 관제수에 휘말리지 않을까 예언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한번 풀어본 사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농내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본인은 이제 절대 돈을 한 푼도 사탕 하나 받지 않았다는 사람하고 똑같이 한 푼도 안 받았다. 무조건 안 받아. 민주당 사람들은 무조건 안 받았다면 땡이야. 그러면 그 농에 있던 쉽게 말해서 수억 있는 그 돈다발은 뭐냐 이거예요. 무조건 돈 안 받았다면 땡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제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주를 한번 풀어보기 전에 제가 생각엔 그래요. 초대형 교도소를 하나 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치면 되게 아깝잖아. 이 민들레 꼭 꽂고 있는 사람들 다 집어넣으려면 국민 세금 쓰면 안 되니까 이 뇌물 받은 걸 추징을 해서 그 추징하는 돈을 갖고 교도소를 지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사주는 이제 역행하는 사주이기 때문에 뭐 운이 굉장히 좋게 살아왔는데 지금 운이 나빠요. 그래서 제가 한번 풀어보려고. 이 사주는 역행을 하면은 정유, 정미인데 역행을 하게 되면 갑신이 돼요. 이게 달력이 거꾸로 돌아가는 달력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이 사주는 나무 항구로 있는데 이 미토는 8월 3일이면 아주 뜨거운 땅이에요. 뜨거운 모래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모래사장이 큰 모래사장이 있고 햇볕이 짱짱 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지하수는 있는데 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주에서는 땅이 뜨겁고 햇볕이 강하고 여름철이야 제일 더운 계절이야. 그럼 용신이 뭐겠어요? 당연히 비가 와야겠죠.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그 다음에 나무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땅이 넓으니까 아니면 지하수가 들어올 때 운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햇볕이 이제 본인한테는 이제 욱하는 성격이고 이제 표현이고 아랫사람에 해당하는 거고 이 땅이 부인이에요. 여자, 재물. 그 다음에 이 물이 이제 본인한테는 이제 엄마, 문서, 공부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하수가 본인한테는 관운, 직장, 명예, 자존심. 그럼 이 사주는 이제 물이 필요하니까 엄마한테는 굉장히 효자겠죠. 그 대신 땅이 이제 모래사장이니까 이 물이 모래사장으로 인해서 완전히 다 말라버리겠죠. 그러면 처가 윗사람 노릇을 하고 모든 경제권이나 이런 걸 처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사주는 이제 여자로 인해서 패가 망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땅이 들어오게 되면 물이 어때요? 다 말라버리겠죠. 그럼 제가 볼 때는 부인이 욕심이 많아서 부인이 아마 돈을 좀 받은 것도 있지 않을까. 노의원 말대로 자기는 한 번도 안 받았다 그러면 부인이 받았겠죠. 이런 사주는 이제 처로 인해서 물이 다 말라기 때문에 관제수에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토가 많기 때문에 이제 기가 좀 얇아서 처음에는 아니다 싶어도 이제 자꾸 얘기를 하면 기가 얇아서 혹하니 또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사주예요. 그 대신 이제 지금은 걱정거리가 많겠죠. 왜냐면 이 목이 없거든요, 이 사주도. 이 목이라는 거는 신경, 근육, 그 다음에 간에 해당하는 거예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한 사주예요, 사주도. 신경이 예민하고 지금 뭐 거의 잠을 못 이루고 있을 거예요.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원래 사주는 제가 이렇게 오시는 분들한테는 보통 한 정확하게 다 풀어주면 한 50분에서 1시간 한 사람 정도 이렇게 푸는데 아무래도 방송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사주에서는 지금 66세인데 지금 뭐가 들어와 있냐면 이 축토가 시작이에요. 이 축중에 있는 기토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미중에도 이제 기토가 있고 이 땅은 뭐냐면 얼어있는 땅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60% 대운에서. 그러면 얘하고를 상충이라기도 하고 역학에서는 삼형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축술미 삼형살이라는 건 뭐냐면 무은지형, 정의 없이 쉽게 말해서 형을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수갑을 차게 되고 갇히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쉽게 말해서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3년 정도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말년이 굉장히 운이 좋게 안 흘러가네요. 왜냐하면 이 사주는 20대에도 나무가 들어왔었고 어렸을 때도 나무가 들어왔고 39살 때도 물이 들어왔고 49에도 물이 들어왔어요. 그 다음 59세부터 이 지하수가 이렇게 올라왔거든. 그래서 관운이 되게 좋아지는. 그래서 아마 4성까지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얼어있는 땅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걸 사명에 걸리면 뜨거운 땅하고 일단 얼어있는 땅하고 꽝 부딪히겠죠. 그럼 이건 돈이에요. 본인한테는. 또 부인이고. 이런 걸로 인해서 땅에 지진이 나면 돈 잃고 환재수에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돈 먹은 게 확실하다. 근데 그게 언제 발생을 했습니까? 작년에 신축년에. 얼어있는 땅이 작년에 20%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60%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20%대 뇌물을 먹어서 이제 관재수에 엮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제일 이제 오늘 아침에 제일 기분 좋은 소식은 제가 이거 놓고 박수 한번 칠게요. 빈살만 사우디 왕자 2,800조 그러니까 세계 최대 갑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제 도장을 찍었죠. 40조. 얼핏 계산은 안 될 거예요. 옛날 저 문 대통령이 그 관광 다니면서 어떻게 실무자들이 어떻게 뭐 자주포 좀 파는 게 1조라 그랬죠. 그거 갖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잖아요. 외교 성과다 막 그냥 또 생쇼를 다 했었잖아요. 근데 요번은 40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이 성과를 쉽게 말해서 윤 대통령이 가장 큰 공이고 그다음에 이걸 만들어낸 사람을 알아야 돼요. 이걸 만든 사람은 박진 장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외교부 장관. 근데 어떻게 했어요? 민주당에서는 그 MBC 왜 제가 처음에 MBC 얘기를 했었냐면 그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박진 장관 예를 들어서 해임이 돼서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해서 만약에 해임이 됐어. 그럼 40조가 날아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인사를 잘못됐다 공격을 하는데 제가 윤 대통령 되기 2년 전부터 얘기했었죠. 윤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거는 최고의 리더십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을 가장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잘한다 복도 주는 최고의 인류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제가 방송을 한 기억이 있어요. 지금 맞잖아요. 이 40조만 되겠어요? 이게 200조가 될 수가 있어요. 내후년 되면 300조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제2의 중동풍. 지금 이 경제 상황이 나쁜 거를 완전히 뒤집을 수가 있어요. 증권도 그렇고 모든 일자리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나라의 곳간이 채워지는. 그게 누가 했느냐? 외무부 장관 박진 장관하고 윤 대통령의 작품이에요. 근데 순방 하루 일찍 땡겨가지고 그 아시안 그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민주당에서는 해임을 시켰어. 이 사람도 다 석고대죄해야 돼요. 참 이 나라의 어떤 이익을 반하게 하는 행동을 민주당에서 여론이나 지금 MBC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 석고대죄 시켜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국익이에요. 어떤 나라의 어떤 그래야 젊은 세대가 잘 되는 거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맨날 김건희 여사 애기 안는 거를 또 무슨 빈곤 풀어놓으라 그러고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앙코르 그 이제 거기 그 대통령 그 여사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서 관광을 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민주당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태원 탐사에서 국민들은 슬픔에 잠겨 있는데 대통령 영부인은 관광 갔다 이렇게 할 거라고. 참 한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국군이라는 것, 나라의 어떤 이익이나 뭐 이런 거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하면 이재명 당대표한테 어떤 이렇게 해가지고 공천이나 해서 국회의원 한번 해먹을까? 뭐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이제 중도에 대해 다 아니까 특정 지역에 공천이나 받을까? 근데 그건 이제 꿈 깨세요. 그 전에 총선 전에 어디가 있겠어요? 당대표에 물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예언할게요. 운이 나빠요. 이제 나쁜 운이 내일 모레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물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재명이 조커 이재명이도 운이 나쁘고 문재인 대통령도 운이 나쁘고 민주당도 같이 지뢰가 이제 빵빵빵빵빵 터지기 시작할 거예요. 벌써 지금 사선이라는 조금 자주 풀어봤지만 농내 민주연구자 그 가장 요직에 있는 사람 집에 갔더니 수억이 있어. 아 국회의원 할만하네. 나는 국회의원 왜 하나 했어요. 수억을 쌓아놓고 있더라고. 그럼 세금 하나도 안 낸 돈 아닐 거 아니야. 세금도 안 내고 그 돈이 쉽게 말해서 다 국민 혈세일 가능성이 많아요. 돈 그 코로나 시대 때 예산 막 해주니까 추가 예산이다 뭐다 국민들한테 찌끔찌끔 주고 먹은 사람들은 다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참 살다 보니까 참 너무 기가 막힌 일이 뉴스에서 봤는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이렇게 그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려놓고 김건희 여사님하고 윤 대통령이 떨어지는 거기에 조그만 어린아이가 이렇게 빌고 있더라고요. 참 그거 보고 하도 기가 막혀갖고 제가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서 천주교 두 신부님, 성공회하고 천주교 교단에 있는 그 신부님들께서 저주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기가 막혀갖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어떤 국가를 위해서, 국익을 위해서 진짜 그 순방 나가가지고 그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저주를 하면서 그런 그림을 올려서 빌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 술사들은 사실은 수행을 하면서 이제 고소해독을 하고 이제 옛날 책들, 비술책 뭐 이런 책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저주하는 방법을 알아요. 뭐 예를 들어서 허수아비에다가 사주팔자를 넣어가지고 바늘을 꽂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게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저희 그 타계하신 스승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다 업이다. 남을 미워하거나 저주를 하게 되면 절대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될 건 남을 절대 저주하지 마라. 네가 할 줄 아는 거는 알아도 절대 해달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도 이건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유언으로 남기신 분이에요. 저희 스님, 무초 스님이었는데, 저희 예를 들어서 우리 손님 하나분이 한 20년 전, 제가 젊을 때였죠. 거의 한 20년도 넘었나 봐요. 한 30년 전에 제가 인천에서 철학관 할 때였는데, 그때 24살 먹은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3시간을 막 울더라고요. 사연을 들어본 즉, 얘는 이제 21살 때 결혼해갖고 이혼을 했어요. 애기도 안 낳고 이제 시아버지와 같이 조그만 가게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이혼을 하고 이제 남자를 하나 사귀었나 봐요. 교회에 무슨 청년회장하고 사귀었던 걸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 여자애가 이제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기를 가졌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남자한테 가서 물어본 모양이에요. 실수로 좀 아기를 가졌는데, 그 남자애가 그러더래요. 한번 결혼도 했 여자고 한번 갔다 왔잖아. 그리고 네 문란한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 애기인지 내 애기인지 어떻게 알아. 근데 그 여자 말로는 여잔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 남자밖에 안 사귄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너무 애가 약이 오르니까 정말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러면서 애도 네 돈으로 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갈등을 많이 했어요. 정말 이거 해줄까 말까. 저주를 해달라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와서 법적으로는 안 되니까 정말 죽이고 싶대요. 그 어린애가 와서 3시간 동안 울면서.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네가 아무리 미워해도 절대 저주나 미움을 갖지 마라. 그거는 네 생애에서 다 업으로 받는 거예요. 내가 받지 않으면 내 자식한테 가는 업이에요. 그거는 저주라든지 미워한다든지 이런 마음은 절대 가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성직자라시는 분들께서 저주 구판을 벌이는 참 한심한 진짜 성직자들이 있어요. 좀 우울한 얘기는 그만하고요. 좋은 얘기 좀 하죠. 빈살만 이사주로 이제 제가 한번 좀 풀어볼게요. 이사주는 예를 들어서 이제 85년생, 나이도 어리네요. 38살밖에 안 됐는데 참 부럽네요. 전생에 나라를 한 10번 정도 구했나봐요. 그러니까 2800조라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는데, 리움시티인가 그 이번에 개발해서 한 670조,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에다가 일직선으로 진짜 친환경 도시, 완전히 스마트 시시를 건설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사주가 도대체 어떨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풀어보려고. 근데 이 사주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제가 온다는 거 알면 미리 사주를 풀어서 이제 성격 같은 건 다 나오거든요. 사주를 풀면. 이 사주는 이제 축중에 있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식신상관격으로 강해요. 이 신금일주는 대체로 잘생겼어요. 굉장히 잘생긴. 궁합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좋은 관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관상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 제복이 많은 사람들은 주로 이제 코를 보는 거예요. 옛날 말이 있죠. 귀 잘생긴 거진 있어도 코 잘생긴 거진 없다. 그래서 코가 제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제일 좋은 코는 이제 여기를 범낭이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두꺼운 사람들이 돈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형할 때도 이쪽은 이렇게 도톰하다해서 줄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코는 낮은 코보다는 좀 마늘코처럼 큰 코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선을 우리가 이제 범낭이라고 그러죠. 범낭이 아주 좋더라고요. 이건 이제 직업선이라고 그래요.
그보다 이제 제일 더 좋은 관상은 뭐냐면 아마 TV 보셨으니까 알 거예요. 웃을 때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죠. 그래서 되게 이제 귀엽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상향구각이라 그래요. 상향. 이 끝이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를 사실 제복이 가장 좋은 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코르 중에서도 고치지 말아야 될 게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웃을 때 세로줌이 이렇게 있는 거 있죠. 그거는 말년에 큰 제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에 만약에 세로주름이 있다는 거는 절대 코를 높이면 안 된다. 관상은 뭐 간단하게 그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일사주에서는 사실은 축이라는 건 얼어있는 땅이에요. 얼어있는 땅에 금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얼어있는 땅 속에 축토 이 큰 얼어있는 땅 속에 아주 예쁜 금맥이에요. 이렇게 거기에 축중의 개수 비가 조금 이렇게 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간의 비가 있다. 근데 뭐가 없냐면 땔감은 있는데 화가 없다. 용광로가 없다. 그러면 이제 금광에 가면 이제 얼어있는 땅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그냥 두면 보기만 좋지 쓸 수가 없겠죠. 그럼 포크레인을 이렇게 퍼다가 이 용광로에 넣어야만이 예를 들어서 얘를 녹여서 반지도 만들고 뭐 꼬리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땔감이 있어야 이 불이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이 금들은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이 많다는 건 어때요? 이 금이 많으면 이 용광로가 꺼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이제 형제간이 많은데 형제복은 없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왕자가 한 7,000명 정도 되는데 그 7,000명을 다 숙청시키고 본인이 이제 장관의 후계자까지 된 아주 입시전직한 근데 운이 굉장히 좋게 흘렀더라 이 말. 이 금들이 많으면 궁겁쟁자라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논아 먹어야 되는 상태예요. 근데 이 사주는 이제 불이 들어올 때 이 불이 용신인 거예요. 불이 들어올 때가 가장 운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격적으로는 이 식신상관들은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 이 사주는 이제 어떤 비유만 이렇게 잘 맞춰주면 모든 걸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사주예요. 그리고 본인이 뭔가를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꼭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그 대신 이 사주는 이제 이 재성, 나무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자를 조금 좋아하고 이 금이 많은 사주는 체력이 굉장히 강해요. 대운을 보면 쉽게 말해서 37가지가 4, 5로 흘렀어요. 이렇게 불이 들어왔었어요. 운이 따라서 7,000명이 되는 왕자를 다 물리치고 지금 최고의 위치에 올랐는데 지금 대운으로 봤을 때는 사실 38서부터 47까지는 돈이 나가는 운이에요. 투자하는 운이에요. 아마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근데 바이든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어쨌든 미국의 이제 그 투자를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바이든하고는 궁합이 굉장히 나빠요. 제가 바이든 사주를 아는데 바이든 토가 많아요. 땅이.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하고 일본에서 많이 수주가 될 것 같아요. 외교적으로 최고의 성과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만 쉽게 말해서 비유만 맞춰주면 우리나라한테 많이 제2의 박수 칠 정도로 큰 좋은 일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